안녕하세요. 자, 오늘 실전 모의고사 10회분 마지막입니다. 자, 10회분 1번 부동산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우리 부동 특성은 잘 아시다시피 부부, 연계, 용도 분합 위치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자, 부부, 연계, 자연 특성부터 먼저 묻죠. 자, 1번 토지는 부정성으로 인해서 생산비 법칙이 원칙적으로 정되지 않는다. 오케이. 이로 인해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원가 방식으로 따른 복선 가격, 이 복선 가격이 바로 적산 가격입니다. 적산 가격을 구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정성의 뜻은 정가 아니되오 이 말이니까 생산 아니 된다 이 말이죠. 이것하고 주의할 것은, 자, 영속성. 영속성은 영원히 가기 때문에 소멸하고 재생산, 또 소모되고 재생산, 감모되고 재생산, 감가되고 재생산 안 됩니다 하는 재생산이 안 된다 이런 말을 써야 되죠. 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재생산이 안 됩니다. 이건 영속성이고요. 부정성은 생산이 안 된다. 이렇게 주의. 그 다음 2번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부분 시장의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전국에서 어디가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상승합니까? 서울 속에서도 뭐 강남 주변 다른 지역하고 딴 세상이죠, 그죠? 다른 시장 지역은 아파트가 하락하는데 불구하고 서울 지역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한된 지역별 분석을 해야 되지. 이 시장 지역에 그럼 아파트가 비싸면 하락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수요 공급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 그러면 가격이 뚝뚝 반값 아파트도 되죠. 반값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수요 감소 정책으로 비상적인 우리 종합부동산세 상승 기타 등등 있지만, 그런 대체로 소리는 무성한데 배각이 무효인 그런 정책보다는 과감하게 수요 감소 공급 증대 정책 치면 금방 반값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개별성은 일물가 법칙의 적용을 배제시키며, 자, 거기까지는 맞죠. 개별 가격입니다. 부동산은 이 땅 저 땅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개별 가격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물가, 동일물에 대하여 동일 가격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있습니다. 근데 표준지의 선정을 용이하게 한다. 땡, 틀렸죠.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우리 표준지는 아다시피 전국에 50만 필지 표준지 공시가를 선택해서 1차적으로 징검다리를 밟고, 그 다음에 전국에 약 한 3,200만 필지 개별 공시가를 평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그 최종 개별 공시가는 표준지 공시가를 징검다리 밟고 샘플을 뽑아야 되는데 개별성으로 인해서 뽑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감정평가사들이 주로 하고 있죠. 이렇게. 틀렸습니다.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이래야죠. 용이하다 X. 그 다음 4번 영속성은 소득이득, 자본이득 분리 발생케 한다. 그렇죠. 우리 영원히 가면 그 땅을 나 홀로 못 씁니다. 내 소유지만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기도 하고 내가 쓰기도 하고,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 임대소득이 소득이득이고 양도차익이 자본이득이다. 토지의 물리적 감가상각 적용 배제. 아까 말씀드렸죠. 물리적 감가 안 됩니다. 소모 안 됩니다. 소멸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부동산의 용도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을 가능케 합니다. 이 경우 토지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 모양을 가진다. 자, 우리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다. 맞는 말씀이죠. 경제적 공급이다. 용도적으로 경제 공급 증가, 경제 공급 감소, 이건 당연히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경제적 공급 증가는 주로 이 물리적 공급은 수익선이지.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되고 그런데 경제 공급은 우상향이다 이 말은 택지 수요가 증가하면 택지 공급은 증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의도 용산에 개발한다 하면 택지 공급을 먼저 증가시키면서 공급 증가하면 개발하면 아파트가 폭등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1번 부부 연계 계략적인 분류. 자, 틀린 쪽에 우리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요약집 10페이지. 요약집 10쪽에 부부 연계 중에서 금방 우리 틀린 개별성 통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개별성.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 일물일가 법칙 배제 맞죠? 그다음 부동산 가격 감가 수익을 개별성에 따라서 개별화 구체화 시키고 그 결국 우리 부동산 평가할 때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시장 지역의 가격 수준이 평당 아무리 강남의 아파트 30평이 30억이다 하는 수준이 하더라도 특정 아파트는 25억 될 수도 있고 특정 아파트는 35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최종 개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개별성 때문에 맞습니다. 부동산 비교 곤란 표준 선정지 곤란합니다. 헤디 용이하다 X였죠. 그 다음 3번 부동산 시장의 비공개화 비표준화 비조직화 비석장 들고 흔들어야 한다. 그 다음 4번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개별화시키고 공통의 원리 이론 도출 어렵습니다. 개별적이니까. 감정평가에서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맞는 말이죠. 아까 50만 필지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이 어렵습니다. 맞는 말씀. 개별성 다른 말로 비대체성 질이 다르다. 이질성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한번 슬쩍 보시고. 그 다음 2번 다음 중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찍어라. 자, 1번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개념으로서 옳다.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오케이. 다음 여기서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울타리, 나무나 다년생 식물 등을 말한다. 맞겠죠? 우리 협의는 우리 법하면 법병기 중에서 법원 협의광이 있습니다. 협의광이. 자, 협의는 무슨 법? 민법이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고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한다. 이랬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한다. 이렇게. 광의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이때는 이제 각 개별법, 각 개별 민법에 대한 협의와 그 다음에 추가 형제 매전 어제 부동산이다 이렇게 했죠. 어제 부동산 어제 부동산에 속하는 것이 이게 우리 세법하고 똑같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성공 무슨 해? 광업권, 어권, 회원권 입으로 들어간다, 코로 들어간다, 입으로 들어간다 이랬습니다. 차량,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권 입으로 들어갑니다. 광어 입으로 들어간다. 코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게 어제 부동산 이런 것들도 민법상 요구에는 토지 건물처럼 토지 정착물처럼 등기 등록을 하여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죠. 모기지론 객체가 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바로 등기 등록 공시 방법을 취한다 이랬죠. 거기까지 연결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 넓은 의미 부동산을 한다. 넓은 우리 한 식구 맞다 이거죠. 그 다음 3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많이 돈이니까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되죠. 소비재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자, 상품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자, 우리 경제란 말은 또 다른 말로 사고 파는 것이 경제다 이랬죠. 사고 파는 것이 이 사고 파는 것은 어디서 사고 판다? 우리 집이 아니고 시장이죠. 시장 마켓.
시장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흥이 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야 경제는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려고 덤비면 시장 파괴, 그 나라 자체가 지금 전 세계에서 곳곳에 몇몇 나라가 파괴되어서 경제가 아예 막 IMF 구제금융 추락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절대 시장을 이기려면 안 돼요. 시장에 쓸데없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서 더욱더 행복하게 잉여가 많아지고 사고 팔고 이렇게 만드는 정책. 이 전부 다 시장에서 그래야 되는 거 맞죠, 이게? 맞다.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의 정착물을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포함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임차인이 설치한 선반, 진열대, 신발장, 뭐 에어컨, TV, 임차 기간 끝나면 달랑 보따리사가 가져갈 수 있는 이 동산이죠, 동산.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설치했더라도 가져갈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보일러를 100만 원 사가지고 설치했대. 이거 임차료에서 나중에 까고 주거나 건물주가 통장에 입금시켜 주겠죠. 이거는 임차인 끝났다고 내가 설치했다고 가져가는 게 아니겠지. 또 옥상에 옥탑방을 설치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임차인 끝나고 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해도 냅두는 정착물도 있다 이 말이죠. 예외로. 그 다음 5번. 자, 5번. 부동산은 유무형의 측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종합적 개념으로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합 개념이라 한다. OX. 법, 경기. 자, 법, 경기 중에서 이 법적인 거 금방 협의 광의 이렇게 봤고 경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사회 경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은 인간의 손댄 공학, 건축공학, 인간의 손 안 댄 자연 그대로. 자연은 공자위한 했죠. 공자위한, 공간, 자원, 위치, 환경. 그런데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이 뭐다? 기술적이다. 이게 영어로 디스크립트입니다. 그림 그립니다. 토지 건물을 두고 그림 그릴 수 있는 그게 기술입니다. 우리 효율적 시장에 가면 그 기술적이라는 것은 그래프 차트 분석인 테크니컬 분석입니다. 영어가 전혀 달라요. 주식 투자할 때 월 이동 평균선 그래프 차트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래프 그린다는 것이고 그 기술은 여기 기술은 디스크립터 토지 건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 그린다는 뜻이라. 그래서 이게 유형 형태가 있다 이랬지. 형태가 있다. 법 경제 그림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형이라 무형. 형태가 없는 유무형. 이거 뭐 쉬운데 시험 잘 나옵니다.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부동산 전체도 여기서도 보지만 법, 경기 이 셋 중에서 셋으로 나눈다면 보이는 것은 질적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한 게 많습니다. 최종 또 이 안 보이는 것 중에서도 법, 경기 중 어느 게 중요하다? 경제. 부동산의 가격, 가치 이게 중요합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 때문에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엄청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부르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5페이지 요약집 5페이지 보시면 자 요약집 5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니까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임대인이 설치하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정착물이고 두말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설치하면 원칙 정착물이지만 예외로 정착물 아닌 것도 있다 이 말이죠. 약간 옥탑방이라든지 보일러 설치한 것은 그대로 임차인이 설치했더라도 냅두고 갔어요. 이래야지. 거래 정착물, 농업 정착물, 가사성장물. 그런데 정착물인지 아닌지 아리송 할 때는 어떻게 본다? 단독주택을 사고 팔았는데요. 여기 멋진 돌이 있습니다. 멋진 돌이 있는데요. 이 돌이 하나 이게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 수석. 멋진 게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안 했어. 다른 거는 다 체크가, 요거는 부동산입니다, 동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체크 안 된 이 수석은 누구 거다? 매매 시에. 매매 시에 매도자 겁니까? 매수자께 됩니까? 정착물로 봐서 매수자한테 넘어가야 합니다. 부동산에 있는 게 아리송하면 부동산이다, 정착물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바로 그 말이죠. 우리 뭐 실무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부동산 공간 개념으로 인식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몇 개냐? 맞는 것. 자, 기억. 지하에 미치올 강물이 있을 때는 광업법상 광업권의 객체가 되며 민법상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죠? 광업법 있으니까 민법상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맞다. 그 다음 2연.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3차원 공간이며 부동산 가격은 3차원 입체 공간이 갖는 개개의 공간 가격의 총화. 총화가 더하기다 빼기다. 총도 더하기고 화도 더하기고 더하고 해서 계산한 겁니다. 총화 맞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부동산이 있으면 이거 우리 기본적으로 3차원 맞죠? 점 위치만 있고 직선은 1차. 직선을 합치면 면적 2차. 위로 아래로 3차원 입체 공간 이게 다 같은 말인데 3차원 입체 공간 다 같은 말이다. 다 같은 말이다. 이걸로 출발을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이런 3차원 입체 공간입니다. 여기로부터 이제 주로 인간은 시간 변수를 도입하고 초자에 따라서 다차원으로 의사결정이 현실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감가상각 된다 안 된다? 감가상각이 되고 토지는 영속도에 따라서 물리적으로는 변화가 없다 등 이렇게 구분되죠. 여러 가지 다차원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은 없다. 맞다. 그 다음에 T것. 용적률 인센티브나 개발권 양도제는 지하공간 땡 틀렸죠. 공중공간 활용 토지 효율적 이용 방안입니다. 자, 우리 용적률 인센티브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서울에 며칠 전에 준 주거지역이 용적률이 400%였다가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400을 500% 늘린답니다. 이 말이 공급을 늘린다 이 말이죠. 가령 스카이라인도 한강의 스카이라인이 지금 현재 스카이라인보다도 2배로 늘릴 뿐면 높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도 역시 또 공급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공간이지 지중공간 X. 자, T것. 용적률 리얼. 부동산 3차원 공간 개념과 관련해서 한계 신도는 지하권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주로 손실 보상 개념과 관련이 있다. 맞죠? 자, 내 땅 밑에 저 대심도 이건 보상을 별로 안 해도 됩니다. 현실은 한 10%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얕게 이렇게 지하철이 지나가면 당연히 내 땅에 이거 한계 심도 터치하면 보상해야지. 확실히 보상해야 됩니다. 보상. 공중도 마찬가지고 그 한계 심도 그 밑으로 가면 내 안 봐도 좋은데 그 터치하면 보상해야 된다. 보상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미음. 단위 최적당 공간 가치는 용적률의 크기보다 위치상의 차이로 인해서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단위 최적당 공가치. 그러니까 어떤 토지는 123층 아주 높은 건축이 들어오고 어떤 땅은 농지가 들어와서 아예 농사 짓고 있답니다. 그렇죠? 그 위치에 따라서. 이건 주로 이제 중심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저건 농업지역, 농업진흥지역, 옛날 절대농지처럼 이렇게 따라서 위치에 따라 다 다르다. 맞는 말씀. 그래서 맞는 개수는 4개. 3번 답이다.
가벼운 기분으로 일단 정리를 해 두시고. 자, 4번. 다음 중 유량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유량이란 것은 시간 변수, 그렇죠? 시간 변수. 흘러. 이때 흐르는 게 뭐가 흐르느냐? 시간이란 게 흘러간다 이 말이죠. 시간. 타이밍,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파트 생산량은 1년 동안 생산량. 우리 신규 이런 것도 신축 기간, 그 유량이죠, 유량. 아파트 생산량 또는 신규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신축, 구축은 실무상 쓰는 용어라서 시험 나오기는 무리입니다. 실무상은 2000년도부터 신축이다, 구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시험 나오기 무리니까 신규 생산량 1년 동안 생산량 1년 동안 몇 채 신축했을까 이렇게 유량이다, 유량.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의 지대 수입. 자, 지대는 토지 임대료 출입말이니까 임대료, 임차료 이런 건 다 유량이죠, 유량. 임대차 기간 필요한 것, 유량. 그 다음 디귿의 도시 인구수. 도시 인구수, 현재 시점 대한민국 인구수. 예를 들어서 5,200만이다 하면 시점이죠, 현재 시점. 특정 도시, 서울 인구수 9,990만 하면 시점입니다. 시점이니까 유량이 아니다. 그 다음 리얼 가계 소득. 자, 소득이란 것은 1년 동안 소득 이렇게 되죠. 한 달 동안 소득. 그래서 당연 유량 맞고. 그 다음 미음의 순자산 가치다. 자, 순자산은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총 자본 중에서 뭘 뜻하는 거다? 순 자산은 자본이지, 자본. 수는 빼기. 총 자산, 자본 3억에서 2억 타인 자본을 빼면 순 자산, 자본 이렇게 되죠. 자산, 부채, 자본은 특정 시점에 3월 1일 시점부터 10월 10월 27일까지다라고 한다면 이런 건 다 시점이죠, 시점. 요 사이 기간은 유량이고 시점이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비업 신규 주택 공급량. 신규 나왔네, 신규. 신축, 구축은 시험은 나옵니다. 신규 이렇게 신규. 신축 기간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량. 지금 우리 호주머니 있는 통화 얼마냐? 내 호주머니 얼마 있냐? 통화량. 현재 시점이래, 현재 시점. 근데 아무리 통화량이든 인구든 또 저런 자산이든 간에 증가 감소란 용어가 들어가거나 변동이란 용어가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유량이죠. 1년 동안 증가, 1년 동안 감소, 1년 동안 변동분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유량으로 다 바뀐다. 이래서 유량. 주택 거래량, 1년 동안 거래량. 이거는 기존 주택 거래량이든 신축 거래량이든 다 유량입니다. 거래량 하면 다 유량입니다. 1년 동안 거래량, 유량 맞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또 시험 잘 오는 게 주택 보급률 있죠. 주택 보급률. 현재 시점은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주택 보급률이 106%다 이렇게 되면 이 시점이에요, 시점. 근데 내년 이맘때는 107%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 보급률이 1년 동안에 1% 증가했죠. 요걸 얘기하면 1년 동안 유량이고 주택 보급률 증가, 감소 이렇게 부르면 유량인데 그냥 주택 보급률이다 하면 재량이지, 재량. 서울이 주택 보급률이 높습니까? 지방이 주택 보급률이 높습니까? 주택 보급률은 지방이 훨씬 높죠. 저 시골 가면, 소도시 가면 130% 이렇게 되는 주택 보급률이 되는 이런 시도 많습니다. 근데 서울에는 100%가 채 안 됩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100%가 채 조금 덜 됩니다. 이것만 봐도 주택 공급이 많다, 적다? 서울이 적잖아요. 시골은 자꾸 아파트 지으면 내려갑니다. 서울은 당연히 올라가지.
그래서 서울에 그 시장 지역에 집값 반값 만들려면 한순간에 만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총 5개이다. 5개. 3번 정답이다. 자, 13페이지. 원래 출제될 차례입니다. 자, 요약집 13페이지. 유량은 기간을 필요로 하는 개념인데, 유량 수요 공급도 있고 저량 수요 공급도 있습니다. 총 4가지. 근데 유량은 임대차 기간이 가장 적극적으로 쓰이고, 그 다음 저량은 매매 시점,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이게 우리 실무상 가장 적극적으로 쓰이는 개념이다. 다른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도 부동산 수요 예측에 많이 쓰죠. 우리 이 수요 공급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건 다 아시니까 15페이지 넘겨보시면 15페이지에 수요 변화에서 대체시장 가격이 1년 동안에 5% 상승했다. 1% 상승했다. 평당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상승했다. 얼마간 이런 말을 쓰죠. 그 상승했다, 증가했다 이 말은 한 달 동안, 1년 동안 상승률 이렇게 표시할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유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 예상, 이 가격 예상도 3년 후 예상 또는 내년의 예상 이렇게 1년 또는 3년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자율 변동, 보통 말이 없으면 이자율도 1년 동안 연 금리를 나타내는 거죠. 연 평균 금리를 나타내는 거지. 근데 이자율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러면 상승 기간 등 유량 개념이 많이 들어간다. 세금 인상한다. 당연히 1년 동안 500조 조세 수입이다 등 다 유량 개념이겠죠. 대부 비율, LTV니까 매수 시점의 대부 비율, 시점이 시점, 저량 변수. 그 다음에 소득 변화, 소득 자체가 벌써 유량 아닙니까? 유량. 정상제, 열등제, 유량이다. 그 다음에 선호, 기호. 선호, 기호 이것도 부동산 트렌드가 변동하는 거죠. 아파트 선호도가 높았다가 전원주택 선호도로 또 바뀝니다. 기타 등등 타운하우스로 바뀝니다. 등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그 인구, 마지막 인구. 현재 시점 인구 하면 저량이지만 1년 동안 1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1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하면 또 유량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그 변수를 가지고 유량 저량으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유량 저량은 우리 유량 저량은 알다시피 공급에도 저량 공급이 있고 특정 시점 유량 신규 공급이 있고 그다음에 수요에도 저량 수요는 현재 시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양 현재 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 저량 소유, 저량 수요이고 내년에 한 채 살 거야, 10채 살 거야, 유량 수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량, 유량이 수요 공급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다음은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수요, 우하향 수요입니다. 임대주택의 수요, 가격 탈성이 일보다 작은 경우 임대인의 임대료를 인상시켰을 때 임대인 총수입은 증가한다. 자, 탄력성이 일보다 적다는 것은 비탄력적입니까? 탄력적입니까? 그렇죠. 비탄력적 서 있는 곰. 비탄력적일 때는 이 곰은 가격은 10% 인상해도 1%, 2%밖에 못 움직입니다. 곰은 못 움직이죠. 그래서 가격을 10%, 20%, 30% 인상하더라도 수요량이 조금만 감소하니까 작아지는 것은 요만큼 작아지고 요만큼 줄어드는데 증가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총수입은 단가 곱하기 수량하니까 총수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수요는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상방 신축, 하방 경직으로 되죠. 시장에서. 가만히 냅두면 강남 아파트가 더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부동산 투자 위험 수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단위당 기대 수익률에 대한 위험률을 나타내는 경우 변이계수를 사용합니다. 맞죠? 대안의 아들, 대안 뒤에 나오는 것은 분자이고 앞은 분모이다 이랬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분모고 뒤에 나오는 대안, 위험, 편차, 변동성, 변이계수, 그렇죠? 변동성을 분자 올리면 변이계수다. 그 집 자식 이름을 부른다. 분자 이름을 부른다 이랬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통계적 기법에서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분산 또는 편차를 위험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대 수익률 바꿔치기 틀렸죠? 바꿔치기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우리 요약집 53페이지 참조로 한번 보시고 누구나 다 아시는 거죠.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은 3번 위험 관리 방법으로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고 민감도 분석, 평균 분산 분석 등 실시하기도 한다. 뭐 여러 가지 위험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 어렴풋하면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4번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결과, 산출, 순현재 가치 어떻게 영향받는가 분석하는 경우 민감도 분석을 주로 활용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임대차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민감한 것이 공실률이다. 공실. 공실률이 점점 높아지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죠. 보증금도 낮아지고 임대료도 낮아지고 그러다가 또 공실이 텅텅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에 대한 민감 아주 대단합니다. 임대인은. 그래서 여기에 투자 가치에 여기 공실률이 1% 2% 더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그때 순현재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손익분기점이 공실률이 몇 프로일 때 나 임대 부동산의 손익분기점인지 그런 걸 한번 가늠 잡아 두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순현재 가치 변동이 심하고 더욱 위험한 투자 안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죠. 민감한 요소가 크다. 투자 가치에 크게 민감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민감한 요소를 집중 관리하시는 게 맞죠. 사장님도 사모님이 가장 민감한 요소에 집중 관리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7번. 다음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자, 1번. 현재 가치의 계산 공식은 일현위, 일시부 현가계수, 연현위, 연금현가계수, 저당상수 요 세 개는 현재 가치 개념이다. 아들 셋. 맞죠? 아들 셋. 딸 셋은 미래 가치 개념이고. 그 다음 2번. 연금현가계수는 미상한 저당잔금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시험 아주 많이 나왔을 때 많이 나왔죠. 자, 15년간 빌리는데 5년 지나니까 금리가 시장금리가 저렴한 게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저렴해졌어요. 그러면 절이 차입하여 고리 미상한 잔금 상환해버린다. 이때 앞으로 10년간 남아있는 원리금 균등상환이라면 연금현가 계수 곱하면 현재 가치가 나오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험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맞다. 3번 감채긴계수의 역수는 연금미래계수다. 셋째 달 역수는 감채액 미래가치를 알고 기금 연금을 모를 때 이때는 역수는 반대로 했죠. 연금을 알고 미래가치를 모르는 경우 연미 둘째 딸이다. 둘째 딸이다. 맞습니다. 4번 연금 현가계수는 매년 1년씩 매년 1원이 연금 맞네. 이자율 아래 계속해서 불입할 때 N년 후 이 미래가치죠.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연금의 미래가치를 지어. 그래서 틀렸습니다. 연미 그대로 뜻대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암기상이 아닙니다. 암기상이 학교로는 원칙적으로 암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뜻을 아시면 고득점이 되고 암기하면 생고생해서 몇 년 해야 근거의 50점, 60점 이밖에 안 나와요. 자, 55페이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자, 5번.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매기 수령할 연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감채경계수를 사용한다. 자, 우리 주택연금 금론에서 많이 했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 저당 잡히고 내가 70세인데 돌아가실 때까지 종신형 가입했다면 지금 현재 우리 뭐 한 97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돌아가실 때까지 97만 원 나온다. 그 97만 원 이걸 어떻게 해서 계산했느냐? 자, 요거 3억에다가 지금 약 한 2.5% 1년에 아파트값 상승을 봐가지고 70세 같은 100살까지 100살을 통계적으로 보고 30년 후죠. 30년 후. 그럼 여기 미래가치입니다. 미래가치. 요건 수시로 또 바뀌죠. 이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여기다가 곱하기 미래가치를 알죠? 미래가치 돌아가실 때 100살 후에 돌아가실 때 미래가치. 그 미래가치 감책은 알고 그 다음에 기금, 주택연금, 감책인계에서 곱하면 기금 97만 원 이렇게 나온 것이 주택연금. 그래서 감채기인계수를 곱하면 기금, 연금이 나옵니다. 맞는 말씀. 자, 8번. 아파트에 대한 수요, 가격 탈승과 소득 탈승이 1.2. 자, 1.2 쭉 긋고 분 탄력성이니까. 그 다음에 소득 탈승은 0.8 분. 자, 분자 넣으면 되죠.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하면 1.2배니까 몇 프로 하라 간다? 6% 하라.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소득이 10% 증가합니다. 소득이 10% 증가하면 화살표 주의하시고 증가했다면 아파트 수요 얼마나 증가하느냐? 0.8배니까 8% 증가하겠죠. 그러면 가격 탄력성에서 6% 감소 요인이 있고 소득 탄력에서 8%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장 전체는 순 몇 프로 증가 감소한다? 2%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1번. 자, 탄력성 문제. 이것도 우리 18쪽에, 요약집 18쪽에 여러 번 우리 확인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마무리. 좀 정상적으로 하신 분은 크게 자주 참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늦게 뛰들어 공부하신 분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9번. 다음 아파트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요 측면에서 대체적인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한다. 자, 요놈 아파트인데 아파트 수요인데 저놈 빌라가 비싸면 빌라 안 사고 아파트를 더 사게 되죠. 그렇죠? 아파트를 살까 말까 하는 분도 저 옆집에 빌라가 비싸대. 그럼 이 아파트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이걸 사기 시작합니다. 또 둘 중에 어느 걸 살까 하는 사람도 빌라가 비싸면 빌라 안 사고 아파트 사러 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아파트 가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은 우상향 이동한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지금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사두는 거죠. 3번 아파트 가격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로서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을 가져옵니다. 자, 수요 배꼽에서 모가래 점, 다라래 점, 곡선 상의 점에 이동한다. 이 말은 가격이 상승하면 점 따라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씀입니다. 자, 5번 아파트 수요가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이면 아파트 가격 변화율보다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다가 아니고 더 적다 해야지. 비탄력적이면 곰이면 잘 못 움직이죠. 그래서 적다. 틀렸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자, 우리 23쪽에 설명. 자, 먼저 넘기서 10번이죠. 10번.
외부 호가, 시장 외부 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X 찍어라. 1번 부의 외부 호가를 발생시키는 저하의 공급은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저하는 사회적인 적정 생산보다 많이 생산된다. 맞죠, 맞죠? 부의 외부 호가는 대표로 제가 투기다 이랬습니다. 투기는 사회적 바람보다도 많기 때문에 투기 수요 공급을 줄여야 한다 이랬죠. 과대, 과잉, 더 많이 생산과 소비되고 있습니다. 줄여라 이렇게 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고, 그 다음 2번 부의 외국가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제3자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갖게 하면 정부 개입이 필요 없이 시장기구 스스로 외국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코즈 정리를 한다. 이게 제가 강상류, 공해공장, 오폐수 방류하게 되면 강하류, 어부들이 고구를 못 잡게 된다 그랬죠. 이때 정부에서는 피해보상권 인정해주면 협상해서 100억에 됐나 이렇게 받고 어부 안 하고 떠날 수도 있죠. 이렇게 맞습니다. 자, 3번 정해복과는 사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 발생한다. 자, 투자는 투기에 비해서 사회적 비용이 적죠. 사적 비용은 크고 반대 틀렸습니다. 적은 경우에 큰 경우 사회적 비용은 적고 사적 비용은 크다. 투자는 그래서 혼자 정부에서 인센티브, 유인책을 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자, 4번 정해복과는 수요를 증가시켜서 부수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정해복과가 발생하면 우리 동네 여기에 개발이 되어서 공원이 들어오고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도로가 생기면 접근성 좋아지면 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거꾸로 갑니다. 정해복과가 생기면 이 동네에 수요가 증가합니다. 거꾸로 맞습니다. 살짝 응용이 되어 있죠. 그 다음 5번 부의회복과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서 자원 배분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투기하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때리거나 규제를 통해서 금융 규제 다 안 빌려준대요. 두 채 사면. 요즘 9.13 어제입니까? 9.13 부동산 대책에서 이런 과정으로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쉬고 들어갑시다. 시간이